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정세균 총리님, 그리고 국민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총리님 힘드시겠지만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세계 전체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 결단해서 작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 선언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산업혁명의 석탄과 석유 문명에서 벗어나서 산업혁명에서 새로운, 예를 들면 녹색혁명으로 문명이 바뀌는 대전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갖고 있는 소위 시대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구가 위험하다. 또 우리 환경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온 지는 오래됐죠. 네. 그래도 설마 지구가 온난화 되겠느냐, 그리고 멀쩡한 지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동물, 식물,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래서 지구촌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재앙이 오고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지구에 생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고요.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산업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넷 제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꼭 가기는 가야 할 길인데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죠. 네, 작년에 이제 대통령님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고요. 올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이렇게 몇 개로 흩어져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통합해 가지고 2050 탄소 중립 위원회로 이렇게 일원화해서 이걸 출범해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만들고 사무국도 보완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넷제로를 향해서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준비를 차질 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를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을 보면 다른 나라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특사가 2021년 1월 21일 날 G20 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석탄 발전은 5배 빨리 퇴출시키겠다. 산림은 5배 빨리 확대하겠다. 재생에너지는 6배. 그리고 전기차는 22배 빨리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의견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그렇게 변화를 빨리 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파리 협약으로부터도 탈퇴하는 등에.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지도국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렇게 국제사회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참 잘하셨구나. 만약에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들이 되었을까. 그런 결단을 잘 하셨는데 그 후속 조치 또한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런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유럽은 사실은 더 빠릅니다. 최근에 유럽 상황을 보면 소위 탄소 국경세를 올해까지 제정을 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총리님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예, 그러니까 EU의 어떤 제품을 수출할 때
그 제품을 EU에서 만들었을 때의 이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관세 형태로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이라는 게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사실상 한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바로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세와 같은 것이죠. 대한민국이 탄소세를 별도로 걷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철강, 시멘트, 자동차가 유럽의 국경을 넘어갈 때 탄소 세금을 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라도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혀야 되는데 관련해서 보면요, 최근에 애플이나 구글이 다 아리백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100%를 하겠다.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288개나 됩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 아리백으로 생산된 부품이나 제품만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BMW가 LG화학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배터리를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애플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해외 사업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아리백 선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경제 문제를 총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에너지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남 해안의 해상 풍력이라든지 포항 앞바다에서의 이 풍력 발전, 그리고 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 수출 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이 없이는 기업들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협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 중에 최근에 반도체보다 더 핫한 데가 소위 전기차 배터리 분야인데요. 그렇죠. 우리 이 3사가 세계 점유율 세계 1위 아닙니까? 합하면 이 3사가 최근 10년간 수주 총액이 300조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수주한 대부분의 공장을 국내에 차리지 않고 해외에 차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리님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주한 300조 원을 국내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너무 취약해서인데요. 그 자료 넘겨봐 주시면 총리님 그 통계 보이십니까? 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부끄럽게도 꼴찌입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 때 쓰레기 폐열 빼고 나서 1.5%가 우리 정부에서 노력해서 현재 6%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너무너무 미약하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3020이라고 했습니다. 30년까지 20%. 근데 그것만으로도 매우 취약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예, 하여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30%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절은 넘어야 되겠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신속하게 높이는데 성공해야 그래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의 미래형 먹거리를 우리가 챙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거의 5배, 6배 수준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결국 태양광과 풍력 등에서 빠른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흔히 등장하는 게 왜 멀쩡한 산 깎아서 태양광 설치하냐, 그게 맞는 얘기냐,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이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났거나 그때 허가가 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되거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규제를 통해서 사실상 산림에서는 더 이상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을 산에다 설치한 것처럼 그런 가짜 뉴스가 여전히 퍼지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좀 그 경사지를 이제 허가할 때 이제 너무 급경사지를 허가를 하고 한 것 등이 잘못되어서 이후에 그걸 지금은 고쳤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제 그때 허가받은 태양광 패널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수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니까. 근데 사실은 누가 했든지 간에 현재 우리 정부가 뒤치다거리는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겠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좀 그 적지를 찾아서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그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좀 빠른 속도로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남는 문제가 원전입니다. 참고로 원전도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로도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전을 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사용 후 핵연료 문제라든지 사실은 또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인이 됐죠. 세계적으로 원전은 이산화탄소는 배출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미 3번의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원전이 30년 내지 40년 가동을 하는데 그 사용 후 핵연료는 최소한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되는데 30년 쓰자고 수만 년 동안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원전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면 그건 아리백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원전이 이념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고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든지 또 원전에 대한 그 진실을 제대로 잘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곡된다든지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정부나 책임 있는 언론 등에서는 원전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드리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에 뜨는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 원전의 통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 파란색 자료가 원전이 지어지는 거고요. 저 밑에 노란색이 원전이 폐로되는 겁니다. 1970년경에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원전이 급속하게 지어집니다. 체르노빌 이후에 원전을 짓지 않기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사실상 중국 외에는 새로 짓는 원전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원전 짓는 것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선이 폐로의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상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추세이고, 그거는 투자 비중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마치 탈원전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원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선전하는 건 사실상 가짜 뉴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서방 세계들은 대부분 지금 원전을 짓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해상 풍력 쪽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원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그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또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등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상황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상화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원전 문제나 또 에너지 전환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원전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보다 싸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더라도 원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그게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비용을 포함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 자료만 보더라도 2028년이면 국내의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비싼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디다 어떻게 저장할 건가? 우리는 이제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지금 각 원자력 발전소의 수조에 쌓여 있는 사용 후 연료봉 이것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에 저준위 방패장을 짓는데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그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 고준위 방패장은 지금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참 원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점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지금 검찰 검사의 전제는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데 마치 그것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백은규 장관을 마치 이 정부 정책 과정에서 추진한 매우 합법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거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더 연장 사용하지 않고 폐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또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된 것이고 한데 그게 사법적인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고요. 또 이제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정책,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그걸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지금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의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소위 송배전망에 대해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죠. 만약에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것을 북한에 지으면요, 북한의 송전망은 그 전압이 너무 낮아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만약에 원전을 지으려면 송배전망을 다 포함해서 지어줘야 돼요. 그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내용을 알고 북한의 전력망을 아는 전문가들은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허구라고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문가들만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건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양 문제 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무슨 그 휴대폰 하나 북한에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몰래 북한에 지어줍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북한하고 몰래 합의를 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북한이 NPT에 복귀해야 되고, IAEA 사찰을 받아야 되고, 또 앞서 말씀하신 그런 전력 개통이나 이런 게 뭐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엄청난 정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가능한 일인데, 참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채 할 뿐이지 다 내용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탈석탄,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회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